오늘은 2026년 4월 17일 그리고 지난 24시간 동부 우크라이나 드네프로에서 벌어진 사상 초유의 사태가 전 세계 군사 전문가들을 충격에 빠뜨렸다. 우크라이나군이 러시아군이 대량 투입한 33,000대의 무인 항공기 UAV를 단 한 나절 만에 요격, 격추시킨 것이다. 현지 시각 새벽부터 시작된 이 대규모 공중전은 드네프로 상공을 전장으로 삼아 수백 대의 전자전 시스템, 수천 기의 대공포와 서방에서 제공된 최신식 지대공 미사일 패트리엇, 아이리스-T, 나삼스, 그리고 자체 개발한 우크라이나 드론 요격 시스템이 총동원되었다. 우크라이나 국방부는 러시아군이 지난 24시간 동안 드네프로와 그 인근 전선에 33,000여 대의 자폭 드론 샤헤드 136, 란셋 등을 동시다발적으로 투입했다고 공식 발표했다. 이는 하루 새 투입된 러시아 UAV 수로 사상 최대 기록이다. 우크라이나군 합동참모본부 관계자는 드네프로를 중심으로 형성된 대공방어망이 기록적인 적 드론의 물결을 효과적으로 저지했다며 서방의 첨단 방공 무기체계와 자체 개발한 RF 제밍 시스템, 휴대용 대공 미사일 스팅어, 그리고 드론 간 공중전까지 각종 수단이 총동원됐다고 밝혔다. 전문가들은 이번 사태가 단순한 숫자 경쟁이 아니라 현대 하이브리드 전쟁의 본질을 보여주었다고 분석한다. 러시아군은 드네프로 인근 전략 요충지와 보급선, 탄약고, 군수창고를 무력화하기 위해 대량의 드론을 파도처럼 투입했으나 우크라이나 방공망은 패트리엇, 나삼스, 아이리스-TI 등 서방제 시스템과 자체 드론 요격 체계가 연동되는 복합방어로 대응했다. 실제로 드네프로 상공에는 미국, 독일, 노르웨이 등에서 지원한 레이더와 ECCM 전자대전자전, 시스템이 촘촘히 배치됐으며 주둔지마다 보급된 휴대용 방공무기 맨패드스, 수량도 2025년 동기 대비 180% 증가한 것으로 확인됐다. 러시아의 드론 공격은 단순한 전술적 시도가 아니다. 이 엄청난 규모의 UAV 투입은 러시아군의 후방 보급선이 이미 동부 전선에서 붕괴 직전임을 보여주는 군사적 사인으로 지속적인 병참 압박과 미사일, 드론 생산 능력의 한계가 노골적으로 드러났다. ISW 전쟁연구소는 이번 드론 총공세가 러시아군의 장기적 병참 능력에 치명적 타격을 입혔다며 우크라이나의 다중 방공망이 러시아의 저가형 드론 전술을 무력화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드네프로 일대 러시아군은 최근 3개월 연속으로 탄약, 연료, 부품 부족에 시달리고 있으며 러시아 내 군수공장 가동률도 2024년 말 대비 30% 이상 하락한 것으로 전해진다. 서방의 군사 전문가들은 이번 사태에서 러시아의 드론 홍수 전술과 우크라이나의 방공 혁신이 정면으로 충돌했다고 진단한다. 우크라이나는 2025년 하반기부터 자체 개발한 드론 요격 드론 UAV 대 UAV의 자동화 포탑, 인공지능 기반 센서 네트워크를 전국 주요 전장에 배치했다. 또한 드네프로를 비롯한 동부 전선에는 서방의 지원을 받은 통합방공시 4ISR 네트워크가 구축되어 실시간으로 드론의 궤적을 추적하고 요격 명령을 자동 분산하는 시스템이 작동 중이다. 이로 인해 러시아가 파도처럼 밀어붙인 드론이 대규모로 격추되는 초유의 상황이 연출된 것이다. 드론 간 공중전, AI 기반 요격, 그리고 다층화된 방공망이 실제 전장에서 드디어 결실을 맺고 있다. 우크라이나군 방공작전 사령관은 이렇게 밝혔다. 우리는 더 이상 상대가 던지는 물량전에 휘둘리지 않는다. 우리의 방공망은 데이터, 네트워크, 자동화가 결합된 새로운 전쟁의 표본이다. 서방 군사 전문지 제인스 디펜스 위클리도 우크라이나는 드론 전장에서 소프트웨어, 하드웨어, 전자전 기술의 융합으로 러시아의 저비용 대량 전술을 완전히 무력화시키고 있다고 평가했다. 한편 드네프로 일대 병참 상황을 분석한 결과 러시아군은 이미 2025년 4분기부터 드론, 미사일, 보급품의 안정적 수송에 심각한 장애를 겪고 있다. 2026년 2월 이후 동부 전선에 투입된 러시아군의 주력 보급로는 우크라이나의 장거리 무인기, 하이마스, 아테크 MS 미사일 공격에 의해 반복적으로 차단되고 있으며 드론 부품과 탄약 수송선이 최소 42% 감소했다. 전장에서는 구호만으로 보급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러시아는 이미 병참과 생산 능력에서 돌이킬 수 없는 결함을 드러냈다. ISW 군사분석관의 냉정한 평가다. 하지만 이 엄청난 드론 요격 성과의 이면에는 단순한 서방 무기 지원 이상의 것이 있다. 우크라이나가 어떻게 이토록 빠르게 방공 네트워크를 혁신하고 대량의 드론을 실시간으로 격추할 수 있었는지
군사 전략가들은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 그리고 현장 데이터 기반의 AI 시스템의 융합에 주목하고 있다. 우크라이나 군수산업은 전쟁 내내 실전 데이터를 바탕으로 전자전 장비, 드론 센서, 요격 알고리즘을 수시로 업그레이드 해왔으며 서방의 오픈소스 협력 체제와 현장 피드백이 결합되어 군수 혁신의 속도를 극한까지 끌어올리고 있다. 이러한 드론 혁신의 진짜 동력은 무엇일까? 우크라이나 방위산업은 2025년 500만 대 드론 생산 계획을 공식화한 데 이어 2026년 700만 대 생산 목표를 정역 발표했다. 이 같은 계획은 키이우 국방기술혁신단 브레이브 원 프로젝트와 아미 오브 드론스 프로그램을 중심으로 추진되고 있으며 2026 연일 분기 기준 이미 410만 대의 드론이 생산 라인을 통과한 것으로 확인됐다. 우크라이나군 합동참모본부는 드론 전력화가 이미 러시아군의 기존 공격 패턴을 완전히 뒤흔들고 있으며 다기능 무인기 배치는 방공, 정찰, 타격, 전자전 등 전장 전 분야에서 실시간 전술 우위를 제공한다고 설명했다. 국방부 자료에 따르면 2025년 후반기부터 우크라이나의 드론 생산량은 분기당 80만 대에서 120만 대로 급증했다. 이는 2024년 동기 대비 2.7배 증가한 수치로 정부 민간 합작 드론 제조사 72개가 합동으로 생산 라인을 24시간 가동 중이다. 특히 브레이브 원 프로젝트를 통해 개발된 저비용 대량 생산형 FPV 드론, 장거리 타격용 무인기, 그리고 AI 기반의 군집 드론 스웜 드론은 군수품 부족에 시달리는 러시아군에 심각한 압박을 가하고 있다. 우크라이나 내 드론 공장들은 서방의 반도체, 리튬 배터리, 위성통신 칩 등 핵심 부품을 미국, 독일, 폴란드, 리투아니아 등에서 공급받아 공급망을 다변화했고 2026년 3월 기준 주요 부품의 현장 재고율은 92%로 러시아의 군수공장 가동률 65%와 뚜렷한 대조를 이룬다. 2026년 들어 우크라이나 드론 산업은 군수기술 데이터 삼각체제를 완성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실제로 현장 투입된 드론은 실시간 전장 데이터가 즉각적으로 본사 서버로 전송되고 AI가 자동 분석해 다음 생산 모델에 즉각 반영된다. 이 과정에서 브레이브1의 데이터 분석팀은 하루 평균 7만 건의 전투 로그, 240만 건의 센서 데이터를 취합해 RF 제밍 저항성, 적외선 회피 알고리즘, 위성항법 우회 기능 등 차세대 드론 성능 개선에 집중하고 있다. 이로 인해 2025년 러시아군이 사용하던지 PS 제밍, RF 통신 방해 전술은 2026년 들어 거의 무력화됐으며 드론 간 공중전 UAV 대 UAV에서 우크라이나가 압도적인 승률을 기록하고 있다. 서방 군사 전문지 제인스 디펜스 위클리는 우크라이나의 대규모 드론 생산 체제는 단순한 수적 우위가 아니라 전장 데이터 피드백과 AI 모델링이 결합된 하이브리드 군수 혁신의 표본이라며 러시아군의 저비용 대량 투입 전략은 이미 한계에 도달했다고 진단했다. 또한 2026년 2월 기준 우크라이나 드론의 평균 생존 시간은 2024년 대비 42% 증가했고 한 대당 임무 성공률 역시 65%에서 88%로 향상됐다. 이는 실시간 전장 네트워크와 자동화된 드론 요격 방공 통합 시스템 덕분인 것으로 분석된다. 이처럼 우크라이나가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 그리고 AI 기반의 데이터 피드백을 극한까지 활용한 결정적 요인은 무엇일까? 그 핵심은 전시 상황에서 국가적 차원의 분산형 생산과 현장 중심 개발에 있다. 2025년 말부터 우크라이나 정부는 드론 생산 거점 34곳을 전국에 분산 배치하고 각 현장에 군수기술 데이터 담당관을 상주시켜 실시간 업그레이드 체제를 구축했다. 이로써 러시아의 미사일 타격에 대비한 생산 라인 유연성도 극대화되었으며 서방의 반도체 배터리의 통신 칩 공급망과 연계해 병참 마비 위험을 최소화했다. 반면 러시아는 2026년 1월 이후 드론 부품 수입 경로가 제재 봉쇄로 60% 이상 차단됐으며 이란제 샤헤드 136과 러시아산 란셋 드론의 생산 속도 역시 부품 조달 한계에 부딪혔다. 실제로 러시아 내 드론 공장 가동률은 2024년 말 98%에서 2026년 3월 60% 수준으로 급감했다. 우크라이나가 전장 데이터와 AI를 결합해 매달 신형 드론을 양산하는 동안 러시아는 기존 모델의 단순 조립 복제에 의존하고 있다. 이는 명령과 현실의 괴리, 즉 크렘린의 군사적 구호와 실제 전장 병참 상황의 단절을 극명하게 보여주는 대목이다. 유럽과 중동 각국은 이 거대한 드론 생산력에 주목하고 있다. 폴란드, 발트 3국, 루마니아, 터키 등은 2026년 들어 우크라이나산 전술 드론 도입을 공식 요청했으며
이스라엘과 사우디아라비아, 카타르 등도 중동 지역에서의 드론 방공망 강화와 국경 감시 목적으로 우크라이나 드론 기술을 검토 중이다. 실제로 2026년 3월 EU 방위산업위원회는 우크라이나와의 드론 기술 이전 및 합작 생산 논의에 착수했으며 병참 효율 극대화와 비용 절감, 실전 데이터 기반 모델 개발 측면에서 우크라이나 드론 산업은 유럽 전체 안보 체계의 게임 체인저가 될 잠재력이 있다고 평가했다. 이 흐름에서 한반도 역시 예외가 아니다. 최근 한국 정부는 드론 전력 증강, 방공체계 자동화, 장거리 무인기 개발에 국가적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드론 물량, AI 기반 네트워크, 실전 데이터 피드백 체계가 결합된 우크라이나의 모델이야말로 이념이 아니라 생존의 문제로서 한반도 안보의 새로운 기준점을 제시한다고 분석한다. 실제로 2026년 2월 기준 한국군은 전방 9개 사단의 자동화 드론 요격 체계와 AI 통합 방공망 시 4ISR을 조기 배치 완료했으며 연내 드론 생산량도 2025년보다 2.1배 확대할 계획이다. 이제 유럽과 중동은 우크라이나 드론을 어떻게 이용할 것인가? 드론이 전장을 넘어 안보와 군수, 경제까지 뒤흔드는 시대. 이 거대한 변화 앞에서 각국의 선택은 무엇이 될까? 당신이라면 이 드론 혁신의 파도를 어떻게 해석하겠는가? 2026년 4월 17일 서울 한국은 우크라이나가 보여준 생존형 재무장 모델을 냉철하게 목격하고 있다. 지난 2년간 우크라이나의 드론 생산력, 분산형 군수체계, 실시간 전장 데이터 피드백은 전통적 국가 방위 개념을 송두리째 뒤흔들었다. 그 결과 러시아군의 병참망은 제재와 부품 차단, 그리고 공급망 마비로 인한 전력 약화라는 치명적 한계에 직면했다. 우크라이나는 서방 반도체, 리튬 배터리, 위성통신 칩 공급망을 다변화하며 군수품 현장 재고율 92%라는 수치를 기록했다. 반면 러시아는 드론 부품 수입 경로의 60% 이상이 봉쇄돼 공장 가동률이 60%로 급락했다. 이러한 사례는 한국 방위 정책의 근본적 변화를 촉진하고 있다. 국방부는 2026년 1분기 기준 전방 9개 사단의 AI 기반 드론 요격 체계와 C4ISR 방공망을 조기 배치 완료했다. 한국군의 드론 생산량은 2025년 대비 2.1배 확대될 전망이며 장거리 무인기 개발과 방공망 자동화도 속도를 더하고 있다. 국내 방산업계는 우크라이나가 보여준 현장 중심의 군수 기술 데이터 삼각체제야말로 한반도 유사시 생존을 좌우할 새로운 표준이라고 진단한다. 전문가들은 우크라이나 사례가 단순히 군사 기술의 진보를 넘어 국가 생존을 위한 하드웨어 기반 재편의 중요성을 일깨운다고 지적한다. 한국군 전략연구소 관계자는 이제 전장 승패는 첨단 무기보다는 병참 유연성과 실시간 데이터 피드백, 그리고 분산형 생산력에 달려있다고 분석했다. 실제로 우크라이나는 드론 생산 거점을 전국 34곳으로 분산해 미사일 타격에도 생산 라인이 중단되지 않도록 했고 각 현장에 군수 기술 데이터 담당관을 상주시켜 업그레이드와 부품 조달을 실시간 관리하고 있다. 유럽, 중동 각국이 우크라이나산 드론 도입을 공식화하는 가운데 한국 역시 군수 기술 데이터 융합 인프라 구축에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방위사업청은 2026년 중반까지 드론 부품 국산화율을 82%까지 끌어올릴 계획을 공식 발표했다. 이와 동시에 서방 반도체 통신 칩 공급망과의 연계 역시 강화되고 있으며 지난해보다 1.7배에 늘어난 54개 국내 기업이 드론 및 AI 방공 시스템 개발에 참여 중이다. 한국군 관계자는 우크라이나의 데이터 기반 실전 피드백 체계를 벤치마킹해 드론 요격, 전자전, 정찰 타격 등 모든 분야에서 실시간 전술 우위를 확보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이러한 재무장 흐름은 단순한 기술력 경쟁이 아니다. 전문가들은 러시아의 명령 현실 괴리, 즉 크렘린의 정치적 구호와 실제 전장 병참망 붕괴는 이념이나 구호로는 결코 보완할 수 없는 냉혹한 현실이라고 입을 모은다. 우크라이나가 살아남은 것은 정신력이 아니라 전시 병참 체계의 혁신과 실질적 데이터 기반 업그레이드, 그리고 공급망 다변화에 있었다. 한국도 평화라는 추상적 구호가 아니라 실제 전장 위기에서 버틸 수 있는 물적 기술적 인프라를 갖추는 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더불어 2026년 들어서며 한반도 주변 정세 역시 급변하고 있다. 동해서해 주요 항만은 미일 해군의 이지스함, 패트리엇 PAC-3, 사드 THAAT, 포대와 연동된 방공망으로 촘촘히 연결되고 미국 항공모함 전단의 한반도 인근 순환 배치도 빈도가 크게 늘었다. 이는 단순한 외교적 수사나 상징적 방위가 아니라 실제 전장 환경에서의 연합군 병참망 통합과 실시간 위성 전자전 정보 공유로 이어지고 있다.
방위사업청 보고서에 따르면 2026년 3월 기준 한국군의 전장 네트워크 연동률은 2024년 대비 2.4배 증가했으며 미군과의 실시간 데이터 연계 테스트도 6호회 이상 확대됐다. 이처럼 우크라이나의 사례는 한국이 왜 생존을 위한 재무장, 병참 혁신, 그리고 하드웨어 중심의 안보 체계를 선택해야 하는지 실증적 근거를 제공한다. 더 이상 대화만으로는 전장의 냉혹한 현실을 극복할 수 없다는 사실이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이라는 하드웨어 지옥에서 입증되고 있다. 한국이 선택한 AI 드론 분산형 생산체제, 그리고 실시간 데이터 피드백 기반의 방위산업 혁신은 선택이 아니라 생존의 필수 조건으로 자리 잡고 있다. 이제 남은 질문은 명확하다. 우크라이나의 실전 병참 혁신이 러시아의 병참 붕괴를 초래한 지금 한반도는 어떤 길을 택해야 하는가? 한국의 재무장 안보 혁신은 과연 진짜 위기에서 우리를 지켜낼 수 있을까? 이 현실 앞에서 한국의 선택은 무엇일까요? 의견을 남겨주세요.